눈물의 여왕 인터뷰를 보면 결혼식에 나온 꽃이 모두 생화였고 쭈쭈바 먹는 장면도 스태프들이 새벽부터 꽃나무 심었다고 합니다. 제작비도 많이 들었겠지만 무엇보다 미장센의 디테일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저의 신경을 끄는 소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혜인의 방에 걸려있는 사진. 혜인은 작가가 죽으면 가격이 오를 거라며 고가의 미술품들을 사서 따로 보관해둘 정도로 아트테크의 진심이었지만 이 인물 사진은 드라마의 배경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작가를 검색해봤더니 제작진이 숨겨둔 의도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혜인의 방 입구와 침대 옆에 걸려있는 두 장의 사진은 같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모델 겸 사진작가 패티 보이드. 비틀즈의 멤버 조지 해리슨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이혼 후 조지의 친구인 에릭 클랩톤과 결혼했지만 또다시 이혼을 하고 현재는 세 번째 결혼 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행한 결혼 생활의 원인 중 하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였죠. 저는 이게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제작진이 그저 패티보이드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주인공의 방에 사진을 두 장이나 크게 걸어 놓을 리는 없죠. 영화 미장센 해석 이론에 따르면 어떤 인물의 방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이론에 빗대어 해석해보면 혜인이 패티보이드라는 모델 겸 작가에게 큰 연대감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모델 겸 사진작가로 개인으로서는 한없이 빛났던 패티가 두 번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경험한 점,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점, 이 사연이 혜인의 마음을 크게 끌어당긴 게 아니었을까요? 해석해보자면 혜인은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퀸즈가의 승계를 노릴 수 있을 만한 능력과 더불어 패티보이드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미모를 갖추고 있죠. 하지만 패티보이드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사랑과 결혼이라는 면에서는 결코 승자가 되기 어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인 홍 회장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슬이라는 여자에게 빠졌고 그녀로 인해 큰아빠는 집안에서 손절당하고 그녀를 미워한 고모는 감옥에 갔으니까요. 그리고 고모는 무려 3번을 이혼을 했죠. 혜인의 입장에서 보면 퀸즈가를 일으키고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 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패티보이드의 사진에 이끌린 것이 아닐까요? 모델 겸 사진작가인 패티의 작품은 바로 자신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자화상이니까요. 그래서 사랑과 결혼이 불가능한 꿈이라 여겼던 혜인은 용두리 총구석에서 올라온 남자 현우를 선택한 건 아니었을까요? 혜인은 한때 윤은성의 연인이었고 그레이스를 통해 잘나가는 집안의 남자들이 수없이 도전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략 결혼에는 절대 사랑이 있을 수 없다고 여겼겠죠. 물론 자신의 삶도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말 잘 듣는 감은 좋은 남자랑 결혼해 크게 거슬리지 않게 살아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리여리한 여자가 이상형이라던 백현우, 인턴이어도 곧 잘려도 외벌이하겠다며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 남자라면 어쩌면 그녀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이를 유산하고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즉 패티의 사진작품은 3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인의 내면에 자리한 행복한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결국 그것을 극복해낸 패티에 대한 동경, 그리고 아이가 유산됐던 일로 결혼 생활이 불행해진 혜인을 패티와 동일선상에 놓는 드라마적인 설정.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결국 3번째 결혼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패티처럼 혜인도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하고 현우와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미래 암시. 물론 이 3가지는 저의 해석입니다. 2번을 이혼한 패티처럼 혜인이 2번을 이혼하고 3번째 결혼 후 행복해질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드라마의 흐름상 혜인이 죽으면 죽었지 현우와 이혼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어쩌면 패티보이드가 2번을 이혼한 게 2번의 이혼 위기를 극복하는 설정으로 각색될 수도 있겠죠. 이미 한번 현우가 크게 이혼을 결심했다가 해결됐었잖아요. 또 한 번 이혼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큰 위기가 닥쳐오고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 현우와 행복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혜인의 방을 들여다보고 느꼈던 것처럼 현우의 방에도 아주 눈에 띄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관음증이 있는 변태 같은 이 작품은 다비드 자맹이라는 현대에 활동하고 있는 화가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다비드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나 작품 활동을 하면서 수십 년을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용두리를 그리워하는 현우는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에 이끌렸나 봅니다. 특히 다비드 자맹이라는 작가의 작품의 주요 주제가 바로 댄디즘이라고 하는데, 화려한 도시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남자들의 고독과 그 내면을 다루는 작품이 많다고 합니다. 이 역시 현재 현우의 상황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데, 용두리 시골에서 올라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단정한 수트 차림에 세련된 말투를 사용하지만 고립되고 어째선지 외로움을 느끼는 현우의 내면을 비춰주는 것 같죠. 그리고 현우의 방에 있는 이 작품은 어릴 적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느낌이 강한 작품이죠. 즉, 앞서 설명했듯 현우의 방이 현우의 내면을 상징하고 있다면 그는 한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왜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한다며 울고불고 난리쳤었잖아요. 아직도 현우는 어린 시절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크고 그게 내면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혜인과의 불화의 큰 원인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보면 현우가 결코 어른스럽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힘들 때 옆에서 같이 견뎌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 생각한 혜인을 어떤 이유에선지 아이가 유산되고 나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으니까요. 현우는 어린아이처럼 자신만을 생각했고 본인보다 훨씬 힘들었을 혜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녀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철의 여신 같은 모습만 혜인이 보여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현우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결국 이걸 극복하고 혜인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현우가 풀어내야 할 숙제겠죠. 이렇게 오늘은 인물의 방은 그의 내면을 상징한다는 미장센적 해석 이론을 바탕으로 혜인의 방에 있는 패티 보이드의 사진작품과 현우의 방에 있는 다비드 자맹의 그림에 대한 저의 해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림이나 사진에 조예가 별로 없어서 작가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술의 조예가 깊으신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저 같은 예맹들을 위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